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 무대에 섭니다. 유엔 연설에서 전할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추석 극장가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은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무대가 아니라 연설을 하게 되는 거라서 더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참 우리나라 가수로는 이게 또 최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은 현재 러브 유어셀프라는 그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캐나다 해밀턴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 지금 참석해서 3분간의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유엔 총회의 연설은 작년에 이미 11월에 그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회 변화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Love Myself라고 해서 그 캠페인과 또 그 유엔에서 하고 있는 그 범 세계적 그 청소년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뮤지션이다 보니까 이런 참여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분가량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일까요? 지금 3분이라는 시간이 연설로서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그쵸.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장황한 연설이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지금 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입니다. 이것은 10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기회 확대, 네. 투자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연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행보가 지금까지 보면 또 10대와 20대들의 어떤 그 밴드의 이름처럼 이렇게 막아내고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억압 같은 것들을 이제 막아내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이제 수호하겠다. 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과 참 잘 맞는 그런 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정말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 네.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병역 특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이제 수여되는 제공되는 병역 특례가 사실 이제 국위 선양이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네.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차트에 지금 올해만 그 2번이나 그쵸. 1위에 오른 그런 충분히 뮤지션이기 했죠.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왜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국민 청와대 청원까지 이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해온 가져온 어떤 기록들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국내에서 비틀즈와 어떤 방탄소년단을 비교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유력 어떤 그 문화 주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틀즈 열기와 이제 그 비교를 해오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비틀즈는 하나의 뮤지션이 아니라 유명 인사로서 문화계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쳐왔던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도 지금의 활동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극장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이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9월 12일 날 물괴라는 작품이 개봉했고요. 그리고 9월 19일에 안시성, 협상, 명당 이렇게 세 작품이 또 개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흥행을 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안지성 말씀하신 3일 연속 네. 1위를 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한국 영화 4파전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안시성이 일단은 지금 며칠 동안 그 1위를 기록을 했고 지금까지 어제 기록까지 이제 약 5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명당이나 협상 같은 작품도 정말 웬만큼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조금 근데 별로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제 그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좀 또 뒤바뀔 수도 있는 변동될 수도 거네요.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추석이 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일 것 같네요. 네. 또 자세히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물괴를 시작으로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나 사극물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좀 추석 기간에 이런 사극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올해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명절과 좀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극이 많이 개봉하는 편인데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공식처럼 사극이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네 편 중에 3편이 사극이기 때문에 물론 확률은 더 높겠지만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한산성보다는 범죄도시가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바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사극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극장가의 소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박스오피스가 많이 열리지를 않아서요.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의 예매율밖에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금 뭐 좀 나쁜 소식인데 극장가에 근데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도 이제 영화계 관계자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 원인을 잘 몰라서 더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날씨가 가장 좋을 때고 또 추석 맞이해서 여행을 또 많이 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이 아닌가 싶은데 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이제 연휴 기간에 어떤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안시성, 명당, 협상 그리고 물괴까지 이런 우리나라 영화를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외에도 또 소개해줄 만한 영화가 또 있습니까? 지금 그 컨저링이라고 해서요. 그 외국 엑소시즘 영화죠. 네, 오컬트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요.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이제 선보이는 스핀오프 작품 더 넌이라는 작품이 지금 개봉을 해서 사실 어제 박스오피스 1일 박스오피스로는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작품 저도 이제 보고 왔습니다만 어떤가요? 무섭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처음부터 끝까지 무섭더라고요. 원래 이제 호러 영화들이 이렇게 약간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긴장의 끈을 조금 놔줬다가 다시 조였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은 계속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데 그만큼 좀 드라마는 약하다라는 것이 이제 평론가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제 컨저링 시리즈가 이때까지 많이 큰 성공을 거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치라는 작품 정말 또 인기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데요. 이 작품 지금까지 약 27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불러 모았고 지금도 계속 순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괴는 사실 어제의 순위로는 이제 서치에 밀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화라고 하면 이제 이 두 작품을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명절 기간 전통 공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이제 함께할 수 있는 게 명절 전통 공연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뭐 국립무용단이 새로운 명절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립무용단이 추석 만월이라는 작품을 공연하게 되는데요. 네, 25일, 26일 우리 춤 잔치가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도 강강 술래, 또 동네 학춤 등 엄선된 5개의 전통 춤에 거기에 그런 전통 춤사위에 바탕을 둔 3개의 신작을 선보이는 그런 무대인데요. 그 춤 무대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판소리, 우리가 잘 아는 그 춘향가의 사랑가 같은 그런 공연도 있고요. 또 판소리, 사물의 생생한 라이브까지 같이 곁들여진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번에 공연은 모든 의상을 다 새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도 세련된 그런 의상과 무대를 보는 재미가 있어서 원래 이 전통 그 예술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 처음 접한 세대들도 정말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